이건 제가 2003년도 당시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는 평소에 사단에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6개월 정도 해안방어 교대를 합니다. 여기서 해안방어 교대라는 것은 사단 안에 있는 3개 대대가 6개월씩 나누어 포항부터 경주까지 해안 지역에 초소 근무를 맡는 것이죠. 이럴 경우 대대 단위의 인원이 조각조각 찢어져 평소에는 소초에서 생활을 하면서 각각의 초소에 24시간씩 교대 근무를 서는 것입니다. 주로 소대 단위로 찢어져 가지고 소초에서 생활하고 평소에 사단에 있을 때는 매달 몇 개씩 크고 작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소초 생활에서는 훈련이 거의 없어서 꿀을 빤다고도 하죠. 근데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소초가 민간인 밀집 지역에 가깝기도 하고 PX 같은 건 없기 때문에 민간인 슈퍼도 자주 이용하고, 그리고 거의 그런 경우는 없지만 간혹 PC방에 가기도 하고 횟집에서 회를 주문해서 먹기도 하기 때문에 그곳은 정말로 편하죠. 지금은 그렇게 자주 훈련도 뛰고 비도 맞으며 산속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너무나도 그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훈련을 뛰고 싶네요. K201을 들고 산속에서 날아다녔던 기억이 정말 새록새록 솟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부턴 공포의 47 소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7 소초는 우리 사단에서 맡았던 해안방어 지역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한 소초입니다. 가장 끝자락에 붙어있던 터라 중본이나 GP의 간섭이 적었고 불시에 감사가 오더라도 가장 끝자락에 있는 데다 미리 다른 소초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정말 널널하고 편안한 곳이었고, 서로 가장 친했던 소초 인원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공포의 47 소초로 불리우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당시 제가 일병이었고 선임 근무자가 상병이었는데, 제 선임 근무자는 제가 비록 나이가 더 많았지만 군생활 선배로서 제가 정말 존경하던 선임이었습니다. 열심히 군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고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근무를 설 때는 단 한 번도 가라로 근무를 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취약 시기 때 한창 근무를 서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경계 근무를 서면서 말뚝 근무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나름 심심하진 않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앞쪽은 바다고 아래는 절벽, 왼쪽은 잡초길이었는데 선임 근무자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다가 그 순간 제가 갑자기 뭔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숲 길 쪽에서 인기척이라고는 말하긴 힘들고 뭔가의 시선? 어떠한 게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했고 파도 소리 말곤 선임의 말소리뿐이었지만 뭔가가
소리가 아닌 아무리 무신경한 인간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시선과 오싹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전 순간 선임의 말을 끊었습니다. 군기가 빡셔서 감히 선임의 말을 중간에서 끊어먹었다간 죽을 일이었지만 선임도 아까부터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고 저와 같이 말을 끊고 왼쪽 잡초끼를 주시하게 되었죠. 취약식이라곤 하지만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단 잘 보였습니다. 저희는 눈을 찡그리고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잡초길 끝자락에 그곳에 뭔가 흐릿한 검은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형체도 아니었고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글을 쓰고 보겠습니다 라고 선임 근무자에게 보고라고 가글을 썼죠. 가글은 취약시기 달빛이 초승달이거나 거의 없어 많이 어두워 사방이 거의 안 보일 때 그때 사용하는 장비인데 영어로는 나이트 비전입니다. 이 고글을 가글이라 불러 약간 차이를 둬서 알기 쉽게 만든 말이죠. 한마디로 야간 투시경입니다. 가글을 쓰고 보니 잡초길 끝자락에 웬 꼬마애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꼬마애가 제가 가글을 쓰고 보는 걸 본 것인지 갑자기 후다닥 하고 뛰어왔습니다. 근데 꼬마의 형체가 옷 입은 형태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눈은 흰자가 없이 그냥 검은 구멍 같은 느낌인데 그곳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만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래 가글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전방엔 아무것도 없었죠. 선임도 야,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가글을 쓰고 놀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가글을 써보니 꼬마애는 벌써 중간쯤 와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래 선임 보고 가글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임도 가글을 써보더니 갑자기 놀라하는 것입니다. 웬 꼬마애가 소차 앞에 와 있다고. 저는 가글을 벗고 다시 어둠 속을 봤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후레쉬를 비춰봐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글을 쓰고 있던 선임이 야, 꼬마가 우리 초소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어. 야, 근데 발이 없어. 그 말에 놀래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초소 앞은 절벽이라 초소 주변을 빙글빙글 돌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계속 보고 있던 선임이 야, 꼬마가 문 연다 라고 말하니까 정말로 갑자기 문이 저절로 쓱 하고 열렸습니다. 그저 바다 바람 때문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열리는 데다 후레쉬로 비추고 있었는데 맨눈으론 정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전 얼른 가글을 쓰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근데 제 주위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야야! 어딜 봐! 야! 앞에 있잖아! 네 앞!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떨리는 마음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선임의 말대로 꼬마애가 제 허리를 붙잡고 눈동자도 없는 괭한 구멍 같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눈이 너무 공포스러웠던 게 눈이 안 보였음에도 그 시선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가위에 눌린 것처럼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았고 그 충격으로 가글이 벗겨졌는데 선임은 제가 주저앉는 순간 꼬마애는 눈앞에서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은 이후로도 다른 근무자들에게도 자주 보였고 몇몇은 꼬마애를 잡아보려고 가글을 쓰고 붙잡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의 공통점은 꼬마애에게 허리를 붙잡혔을 땐 가위를 눌린 것처럼 힘을 쓸 수가 없었다는 점. 이후 귀대하기 전 그 전 대대에게 소문을 들어보니 그 꼬마의 별명이 가글 귀신이었고 10년 전 마을에 있던 꼬마 중에 절벽에서 놀다가 발을 헛디뎌 죽은 꼬마가 있었는데 그 꼬마의 귀신이라고 하더군요. 왜 가글을 써야지만 보이는 건 그건 아무도 모르고요. 그 꼬만 가글이라는 장비가 보급된 이후에 나오던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가글 귀신 이야기였습니다.